해상법 제12-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선박 충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법상 선박 충돌이라면 항해선 상호간 또는 항해선과 내수 항행선 간에 수면에서 충돌하여 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선박 간의 물리적 접촉뿐만 아니라 간접 충돌도 선박 충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박 충돌은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상반과실로 인한 충돌은 공동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상법 규정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일반과실로 인한 경우, 쌍방과실로 인한 경우와 도순사의 과실로 인한 경우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국제협약이 있는데요. 이 선박의 국제항행으로 인하여 영해의 내외는 물론이고 선박 국적의 내외를 불문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섭외적 현상이기 때문에 19세기 말부터 각종 국제회의에서 국제적 통일법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910년 선박충돌협약, 1910년 해남구원구조협약, 1952년 선박충돌 민사재판관할권협약과 같은 협약들이 성립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 협약 중에 어느 것도 가입하지는 않고 있고 상법에서 협약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대체적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특정한 협약을 수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립 요건은 876조에서 선박 충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척 이상의 선박 간의 충돌이라는 물리적 현상이 발생하고 충돌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충돌 요건과 손해 요건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충돌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독립된 선박 간의 충돌이어야 합니다. 선박 충돌이라는 것은 두 척 이상의 독립된 선박 간의 충돌을 의미하는데요. 항해선끼리의 충돌이어야 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876조 제1항은 항해선 상호간 또는 항해선과 내수 항행선 간의 충돌이라고 하여 적어도 충돌의 일방은 항해선이어야 합니다. 다만 상법 제5편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상행위선, 비상행위선, 항해선, 내수 항행선의 구별은 사실상 무의미해졌으므로 항해선 상호, 항해선과 내수 항행선 간의 충돌은 물론이고 내수 항행선 상호 간의 충돌도 상법상의 선박 충돌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국공유선의 경우에는 군함경찰용 선박, 어업지도선, 밀수감시선, 그 밖에 영리행위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으로서 비상용, 인명구조용 선박 등 사실상 공용으로 사용되는 선박을 제외한 항해선의 경우에만 상법 제876조 내지 제881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선박 충돌의 대상 선박을 확대해서 해석하는 이유는 1. 선박보험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선박으로 인정되는 것은 선박보험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항행기술적 이유로 선박의 충돌에 대하여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상법의 입법 취지와 선박보험계약의 해석상 내수 항행선에 대하여 선박 충돌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선박보험에 어떤 내수 항행선의 경우에 항해선과 법적 책임이 달라질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민사책임이 달라지게 되어 형평에 어긋나게 됩니다. 국공유선 상호 간의 충돌에는 상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지만 국공유선과 사유선박 간의 충돌에는 상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예선과 피예선과의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상법상의 선박 충돌로 볼 수 있습니다. 예선 일체의 원칙은 소위 항법에 관련된 과거의 원칙이었을 뿐이고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에 관한 대부분 판례에서 예인선과 피예인선을 각각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예인선과 피예인선을 선박 충돌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정 또는 노도선 상호 간의 충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법상의 선박 충돌로 이 경우에는 보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시면요. 대판 1972년 6월 13일 70-213 사건입니다. 상법 제846조는 구상법 제797조와는 달리 통일조약 제4조에 따라 명문으로서 제3자의 사상으로 생긴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판 1972년 6월 13일 70-213 사건인데요. 상법 제846조는 구상법 제797조와는 달리 통일조약 제4조에 따라 명문으로서 제3자의 사상으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연대 책임을 인정하고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각 선주의 과실 정도에 의한 분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843조에 의하여 선박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위 상법 규정만이 적용되고 민법상의 공동불법 행위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이 사건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피고 1, 2에게 그 과실 정도에 따라 분할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 대법원 2010년 4월 29일 선고 2009-99754 판결입니다. 선박 충돌로 인한 선박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상의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선박 소유자가 구상법 제845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바, 여기에서의 선박의 충돌이라 하면 두 척 이상의 선박이 그 운용상 자기 또는 부자기로 선박 상호간에 다른 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는 사람 또는 물건에 손해를 생기게 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접촉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며 예인선과 자력항행이 불가능한 부선인 피예인선 상호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대결 1998년 3월 25일 자 97마 2758 사건입니다. 예인선의 선장 및 선원들이 예인선과 일체로서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리스 임차 피예인선인 부선을 그 안전수칙에 위반하여 안개로 인한 시계 제한 상태에서 운행하던 중 무선 연락 등으로 선행 선박의 항해 방향, 시속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너무 근접하여 그 선박을 추월하다가 피예인선이 그 선박과 충돌한 경우 예인선의 선박 소유자는 그 피용인인 선장이나 선원들의 위와 같은 항해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 선박 소유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으며 그 손해배상 채권은 상법 제746조 제1호가 정하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그 선박 이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선박 소유자의 책임제한 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이 상법 제747조 제1항 제3호는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여러 입법주의 중 이른바 금액주의를 채택하면서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 정하여진 금액을 책임의 한도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예인선이 피예인선을 예인하면서 예선열을 이루어 운항하던 중에 선박 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 모든 경우에 항법 분야에서 통용되는 이른바 예선열 일체의 원칙을 적용하여 예인선과 피예인선이 일체로서 상법 제747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그 선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지할 근거는 없다. 위 이의 경우 예인선 소유자는 피예인선의 임차인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피예인선을 항해에 사용하였으므로 상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 소유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고 예인선과 피예인선은 예인선 소유자의 해상기업 조직에 편입되어 함께 그 기업 활동을 수행하던 중에 사고를 일으켰으며 예인선 소유자의 손해배상 채무를 발생시킨 원인이 된 선장의 과실은 예인선의 항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인선이 예인하는 대로 항해할 수밖에 없는 피예인선의 항해에도 관련된 것이며 충돌로 인한 상대 선박의 훼손은 예인선과 피예인선 두 선박 모두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피예인선이 선박 검사 증서에 명기된 운항 제한에 위반하여 출항한 것 그 자체가 그 운항에 책임이 있는 예인선 소유자의 피용자의 과실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예인선 소유자의 책임 한도액은 예인선과 피예인선 두 선박에 대하여 각각 상법 제74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는 이유로 양선박의 총톤수를 합한 총톤수를 기준으로 상법 제74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한도액을 산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다음은 직접 충돌 또는 간접 충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상호 간의 접촉이라고 했는데요. 반드시 항행 중에 일어난 사고에 한하지 않고
일방 또는 쌍방이 정박 중에 일어난 충돌도 포함됩니다. 직접 충돌은 우선 선박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의미하는데요. 선박이 정박 중인 다른 선박의 닷줄과 접촉하는 경우와 같이 선박의 부속 설비와 접촉하는 것도 직접 충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두와 같은 항만시설, 빙산, 부패와의 접촉 또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좌초한 것은 선박 충돌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접 충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통항 선박에 의하여 생긴 조파로 인하여 다른 선박이 제3의 선박과 충돌하거나 전복되거나 좌초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상법은 2007년 개정으로 제876조 제2항에서 직접적인 접촉의 유무를 묻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간접 충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910년 선박충돌 통일협약 제13조를 수용한 것인데요. 이 다른 선박의 통항으로 인한 조파로 인한 선박 또는 선박 내의 인명 또는 물건의 손해,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으로 인한 선박 내의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충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선박의 통항으로 인한 조파는 통상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당 해역에서 통항이 허용되는 선박이라면 통상적인 항해로 인한 조파를 원인으로 한 간접 충돌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간접 충돌을 넓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해 과실로 인한 면책을 회피하기 위하여 근처를 운항한 모든 선박을 상대로 간접 충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므로 소송을 남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간접 충돌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항행 활동을 저해할 우려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예인선이 교량과 충돌하여 피예인선에 선적된 화물이 추락하면서 피예인선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간접 충돌이 성립한다고 판결하여 간접 충돌의 범위를 매우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손해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예인선 측에 있으므로 예인선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데 한 단계 더 나아가 보험자의 책임에까지 확대해서 살펴보면 간접 충돌을 인정하여 그 원인을 선박 충돌로 볼 경우에는 가해 선박의 선박보험에서 손해배상액의 4분의 3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게 되는 반면 이를 선박 충돌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량과의 충돌 및 낙하물의 충돌로 인한 손해를 보게 되어 선주상호보험에서 보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사책임의 원인을 선박 충돌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예인선 측의 불법 행위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보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기 때문에 간접 충돌의 개념을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선박의 갑판보다 부피가 큰 장척물을 선적한 선박이 항만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다른 선박의 선체와 가해 선박에 선적된 화물이 접촉하여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 간에 직접 접촉이 있는 것과 달리 해석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직접 충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시면요. 대법원 2010년 4월 29일 선고 2009-99754 판결인데요. 선박 충돌로 인한 선박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전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상의 과실로 충돌 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선박 소유자가 구상법 제845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바 여기에서의 선박 충돌이라면 두 척 이상의 선박이 그 운용상 자기 또는 부자기로 선박 상호간에 다른 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는 사람 또는 물건에 손해를 생기게 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접촉의 유무를 묻지 아니하며 예인선과 자력항행이 불가능한 부선인 피예인선 상호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기록에 의하면 국제 1호 및 국제 5호가 이 사건 선박을 예인하던 중 강한 조류에 의해 떠밀려 내려가다가 이 사건 선박에 실린 재킷이 진도대교 상판에 충돌하면서 해저로 추락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선박이 파손되었으며 이와 같은 사고가 국제 제5호의 선장 소외 1의 항행상의 과실 등으로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정경선된 국제 5호의 선박 소유자로서 선장 소외 1의 항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이 사건 선박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상법 제845조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라고 판시하였는데요. 간접 충돌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운용상의 자기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충돌은 두 척 이상의 선박이 그 운용상 자기 또는 부작위로 선박 상호간에 다른 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는 사람 또는 물건에 손해를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적극적으로 선박의 위치를 이동함으로써 다른 선박과 직간접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를 자기에 의한 충돌이라고 하고, 다른 선박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피항 동작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동작을 취하지 않아서 접촉한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충돌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면에서의 충돌입니다. 제876조 제1항 후단은 어떠한 수면에서 충돌한 때라도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수면에서의 접촉인 한 해상이든 평수구역 내이든 수상이든 수중이든 선박이 진행 중이든 정박 중이든 선박 간의 접촉 장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은 손해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해의 발생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제876조에서 말하는 선박 충돌은 선박 상호 간의 충돌로 인하여 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에 관하여 생긴 손해에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충돌이 있어도 손해가 없으면 당사자 간의 민사상 법적 문제가 될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손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를 포함하는데, 선박 충돌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뿐 아니라 변호사 비용과 같은 간접 손해 및 적하 소유자, 여객 등에게 지출할 간접 비용도 포함하게 됩니다. 선박이 전손된 경우에 그 선박의 시장 가격, 운임과 같은 것은 직접적인 손해로 해석하게 됩니다. 일부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수선 비용과 수선 기간 선박을 운항하지 못함으로써 상실한 예상 수익도 손해로 보게 됩니다. 이 파손된 항만 시설에 대한 복구 비용, 유류오염 손해로 인한 비용 등은 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에 관한 손해가 아니므로 상법상의 선박 충돌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제외되고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르게 됩니다. 이 손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충돌과 손해 간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판 1972년 6월 13일 70-213 사건인데요.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송 제기를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보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 보수금 채무도 충돌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보수금도 충돌 사고 상방의 과실 정도에 따라 분담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정부 소유의 이 사건 비료를 운송하는 소해 대한통운주식회사와 연한 운송 계약을 맺고 동회사로부터 그 운임으로 돈 52,02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동수익 상실은 이 사건 선박 충돌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소극적 손해라고 할 것인즉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박 충돌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불가항력 또는 원인 불명으로 인한 선박 충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선박의 충돌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자는 충돌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천재지변은 소유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일반 원칙상 당연한 결과인데요. 1910년 선박충돌 통일협약 제2조의 규정을 수용한 것입니다. 피해 선박의 소유자는 이러한 충돌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 청구하지 못하고 피해자 자신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충돌 원인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인지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인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게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과실로 인한 선박 충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박 소유자에 대한 관계인데요. 이 선박의 충돌이 일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있는 선박의 소유자가 상대방 선박의 소유자에게 그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선원은 선박 소유자 및 그의 모든 피용자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도선사의 과실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선박 소유자는 선원 기타 피용자의 선임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769조 이하의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선박 충돌의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선원 등이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도 선주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선박 소유자 등에게 배상 책임을 진 선박 소유자는 과실이 있는 선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해 선박의 과실 및 손해에 발생한 피해 선박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가해 선박이 국제해상 충돌 예방 규칙 협약, 해상교통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하여 타 선박과 충돌한 경우에는 과실이 사실상 추정됩니다. 다음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실 없는 선박상의 적하 여객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과실 선박의 선박 소유자 등이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과실 선박의 적하 여객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과실 선박의 선박 소유자 등이 운송 계약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자기 선박에 선적된 적하의 손해가 항해 과실 등의 면책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 선박의 소유자 등은 운송인 면책 사유에 의하여 면책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선박 소유자 등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음은 쌍방과실에 의한 선박 충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먼저 선박 소유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 교차 책임설과 단일 책임설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박 충돌이 쌍방 선박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각 선박의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분담하게 됩니다. 이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선박의 소유자가 균분하여 손해배상 이 과실이 있는 선박 소유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성질은 각 선박 소유자가 그가 분담할 손해에 비례하여 상호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각자 그 책임을 지는데 이는 상호 상계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와 충돌이라는 불법 행위를 하나로 보고 그것에서 생기는 손해도 하나로 보아 그 어느 일방의 선박 소유자만이 하나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는 단일 책임설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단일 책임설에 따르면 민법상의 불법 행위에 관한 교차 책임적 성격이 상법의 충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단일 책임적 성격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두 선박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충돌이라는 법률 요건은 하나이므로 그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도 하나로서 포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차 책임을 인정할 경우 선박 충돌도 불법 행위의 한 유형이므로 민법 제496조에 의하여 채권의 상계가 금지된다고 봐야 하는데요. 어느 일방이 파산한 경우 상대방은 상계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일방 선박 소유자가 책임 제한을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되는 등 불공평한 결과가 생긴다는 점에서 단일 책임설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교차 책임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상법의 제879조 규정은 손해의 분담 비율을 정하는 다시 하겠습니다. 이와 달리 교차 책임설을 취하는 견해에서는 상법 제879조의 규정은 손해의 부담 비율을 정하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지 손해의 계산 방법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충돌 사실은 하나라고 하더라도 과실 있는 상방이 각각 불법 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그로부터 생기는 손해배상 채권도 각각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민법의 불법 행위로 인한 채권의 상계 금지 규정의 취지는 원래 자력구제 및 보복적 불법 행위를 금지하자는 취지이므로 선박 충돌과 같이 한 개의 동시적 현상으로 인하여 쌍방에게 동질적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하는 관계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일방이 파산하더라도 충돌이 파산 선고 전에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의 채권이 파산 채권이 아니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계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 일방의 선박 소유자가 책임 제한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공평의 요청에 따라 쌍방의 손해배상액을 차감한 후가 아니면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해석함으로써 불공평한 결과를 막을 수 있다는 점. 단일 책임설을 취할 경우에는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서로 분담할 손해액이 같은 경우에는 쌍방과실로 인한 선박 충돌이라는 법률 요건이 존재하는데도 처음부터 아무런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 상방의 배상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쌍계를 인정함으로써 상계의 담보적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더 공평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선박 충돌도 육상의 교통사고와 같이 충돌이라는 하나의 사실이지만 공동 불법행위 이론에 따라 과실이 있는 쌍방에게 각각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해상보험에서는 교차 책임 약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소유의 선박과 B 소유의 선박이 A 대 B의 과실 비율이 3대 2의 비율인 상반과실 충돌로 인하여 각각 50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단일 책임설과 교차 책임설을 적용하여 각각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일 책임설을 적용할 경우에는 전체 손해가 100억 원으로 이의 5분의 3인 60억 원은 A가 부담할 부분이고 5분의 2인 40억 원은 B가 부담할 부분입니다. A는 자기의 선박에 대한 손해인 50억 원에서 10억 원을 더 부담하는 하고 B는 자기의 선박에 대한 손해보다 10억 원을 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차액인 10억 원은 A가 B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이 교차 책임설을 적용할 경우에는 A는 50억 원의 5분의 3을 자기의 선박의 손해에서 공제한 20억 원의 청구권을 B에 대하여 가지게 되고 B는 50억 원의 5분의 1을 자기의 선박의 손해에서 공제한 30억 원의 청구권을 B에 대하여 가지게 됩니다. 이를 대등액으로 상기하면 B가 A에 대하여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선주 책임제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책임제한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이 책임제한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상법상의 선박 충돌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단일 책임설을 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쌍방과실로 인한 선박 충돌은 각각의 선박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별개의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것으로 하나의 불법행위로 본다는 것은 불법행위법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게 됩니다. 제771조가 규정한 것은 선박 충돌의 법적 성질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과실 책임의 주체인 쌍방 선박 소유자는 가해자의 법적 지위를 동시에 가지므로 그들 상호간에 가지는 채권액을 최소화하여 제3자인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최대한의 채권액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보면 과실 책임이 있는 선박 소유자 상호간에는 교차 책임설에 따라 각각의 손해배상 채권액을 산정한 후 이를 상계한 잔여 채권에 한하여 책임제한 기금에 포함함으로써 제3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771조는 쌍방과실로 인한 선박 충돌에 대하여 단일 책임설을 취한 규정으로 볼 수 없고 과실 있는 선박 소유자 상호간의 배상채권을 최소화하여 책임제한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무과실의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먼저 인적 손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객 등 제3자의 사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서만은 쌍방 선박의 소유자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이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연대 책임은 민법상 연대 책임인가 부진적 연대 책임인가가 문제되는데요. 연대 책임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채권의 전부 만족을 가져오는 사유가 아닌 민법 제418조 제2항, 제419조 내지 제422조의 사유가 채무자의 1인에 대하여만 발생하여도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항변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피해자 구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진적 연대 채무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고요. 각 선박 소유자는 원래는 자기 소유 선박의 여객에 대하여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고 상대방 선박의 여객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나 민법상 자기 소유 선박의 여객이나 상대방 선박의 여객에 대하여 언제나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와 결과적으로 동일한 책임이 됩니다. 이 과실 선박 쌍방의 내부 관계에서는 과실의 경중에 따르고 이를 따를 수 없을 때에는 균분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물적 손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3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상법에 규정이 없는데요. 제879조 제1항의 적용을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로 나누어지는데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각 선박 소유자는 적하의 소유자 등 제3자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그 과실의 경중에 따라 배상 책임을 분담하되 과실의 경중을 판단할 수 없을 때는 균분하여 부담하는 분할 책임주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민법의 일반 원칙인 공동 불법 행위자의 연대 책임주의의 예외라고 보겠습니다. A 선박과 B 선박이 상반과실로 충돌한 경우 A 선박에 적재된 적하의 소유자 C와 A 선박 소유자 사이에 면책 약관이 체결되어 있다고 할 때 긍정설에 의하면 A 선박 소유자와 B 선박 소유자는 각각 자기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므로
A 선박 소유자는 화주 C에 대하여 면책약관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고 B 선박 소유자는 면책약관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부정설에 의하면 민법상의 공동불법 행위자의 연대 책임의 법리가 적용되므로 B 선박 소유자는 면책약관을 원용할 수 없다고 하면 그가 전액을 지급하고 다시 A 선박 소유자에게 그의 과실에 따른 부담 부분을 구상하게 되어 A 선박 소유자는 그의 적하 소유자와 체결한 면책약관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부정설을 취하더라도 민법 제419조의 취지를 원용하여 B 선박 소유자가 A 선박 소유자와 체결한 면책약관을 원용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돌의 상대 선박의 소유자는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운송계약상 면책 사유를 주장할 수 없고 연대채무에서도 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절대적 소멸의 효력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상대 선박의 소유자가 자기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적하 소유자에 대하여 면책약관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인적손해와 물적손해 이분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법상 충돌은 항해과실에 해당하여 물적손해에 대하여는 항해과실이 운송계약상 법정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물적손해에 대하여 분할 책임주의를 버리고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 법리를 단일화하면 적하의 소유자가 면책사유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기와 운송계약이 없는 상대방 선박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됨으로써 상법상의 면책사유를 피해갈 수 있게 되어 제795조 제2항의 규정을 무력화하게 됩니다. 인적손해와 물적손해에 대한 법리를 이분화하는 것이 상법의 구조상 합리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선열과 제3선과의 충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선계약은 예선 소유자가 피예선 소유자에 대해 예선 행위의 급부를 약속하고 피예선 소유자가 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예선단의 운항지휘권이 예선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운송계약, 피예선에 있는 경우에는 노무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계약이 됩니다. 이를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도급계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선열과 제3선이 충돌한 경우에는 이전에는 예선열 일체의 원칙에 의해서 피예선의 책임을 모두 귀속시키는 해석을 해왔는데 오늘날은 예선계약을 상기와 같은 계약 유형으로 나누어서 계약의 성질에 따라 달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운송계약으로서의 성질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선이 대외적 책임 부담을 하게 되고 도급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예선계약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예선이 책임을 부담하고 피예선의 운항지휘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예선이 책임을 집니다. 고용계약에 의하여 예선 운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피예선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관계를 도식화하면 이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은 선박 우선특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선박의 충돌로 인한 손해, 항해시설, 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 및 여객의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그 충돌 선박에 대한 선박 우선특권을 가집니다. 다음은 채권의 소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충돌이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합니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는데요. 제척기간으로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기간보다 훨씬 짧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12-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